안녕하세요. 똥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4월 10일 오전 6시 42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 69,125달러, 테더 기준으로는 69,200달러, 그 다음에 CME 차트 기준으로는 69,400달러입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충분히 조금 매수세가 들러붙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봐도 그렇고, CME 쪽에서의 프리미엄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CME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 갭이 있었는데 방금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갭을 이제 어느 정도 완벽히 채웠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래 찌그레기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채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갭을 완벽히 채운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큰 갭이 있었는데 이 갭도 이제 완벽히 채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채웠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갭을 못 채웠다고 이 갭 채우러 더 내려간다라고 어거지쓰면 안 되죠. 이 정도면 갭도 채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있는 갭도 이제 완벽히 채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CME 갭이 있었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수평 지지 레벨이었죠. 때론 저항 레벨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레벨이잖아요. 달러 차트 기준 바이낸스 코베 달러 차트 기준 68,600달러, 68,600달러. 여기를 다시 한번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10분봉에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고요. 여기에서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30분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30분봉에서도 나왔죠. 다시 한번 차트가 내려오게 되면 1시간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뜰 것 같아요. 1시간봉에서도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뜨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코베 차트 기준 68,600달러, 68,500달러, 68,600달러 부분은 역시나 좋은 매수 자리구나. 계속 말씀드리죠. 지지저항과 겹치는 자리에서 뜬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아주 신뢰할 만하다. 떨어지더라도 물론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안 죽고 최소한의 반등은 주고 떨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최소 이렇게는 나온다 이거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기 상승분만 매매를 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즉 지금 자리는 CME 갭도 채우면서 내려올 자리에서 반등이 지금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차트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시 이제 달러 차트로 가가지고 이걸 볼까요? 달러 차트로 가가지고 이제 이 삼각수렴에 다시 한번 하강 돌파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삼각수렴 모양에 대해서 큰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계속 강조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쌍봉 대가리의 넥라인, 이제 기존의 가장 큰 지지 저항 자리 역할을 했었던 이 자리가 지켜졌다라는 게, 그러면서 CME 갭도 채웠다라는 게, 그러면서 15분봉, 30분봉 다이버전스 떴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71,300달러.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68,600달러가 깨지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역시나 가장 유력한 레벨은 여기가 되겠죠. 64,500달러. 이렇게 만들어진 복층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들어진 3층짜리 복층 구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근데 이 레인지 범위 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세요. 삼각수렴 괜히 헷갈리니까 머릿속에서 지웁시다. 워낙 차트쟁이들이 삼각수렴 얘기만 한 달 내내 해가지고 저도 좀 지겹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는 잘 안 움직여요.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는 잘 안 움직이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오히려 그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채널 저항 받고, 그게 채널이 하나 있었잖아요. 요게 저항 받고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반등 나올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 최상단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대로 좀 곱게 올라가느냐? 반감기도 10일 남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좀 저는 이제 회의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한 번은 이게 털어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우리가 복귀를 해보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현금 확보를 20%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매수를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 다이버전스 기준. 그죠? 조금만 복귀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이제 요 평행 채널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트랩 만들고 결국에 올렸고요. 그런 채널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서 트랩 만들고 올렸죠. 그리고 이 채널 하단부가 제가 매수 자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주말에 이제 여기 200 EMA, 4시간봉 200 EMA하고 다이버전스 뜨는 거 보고 매수 추천드렸던 자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당연히 수평 지지 레벨이고, 여기도 역시나 4시간봉 200 EMA.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매수 말씀드렸던, 매수하자라고. 그리고 이제 요겐 제가 뭐뭐 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더하고, 그 다음에 RWA 코인하고, 그 다음에 중국 코인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여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바이낸스 힘으로 결국 뚫어냈어요. 아시아 시장. 요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는 던지고 아시아 시간대에서도 올리고 이제 이지랄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특정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면 안 좋은데 여기서 견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난이도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단 한 번도
공포심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너무 곱다, 너무 곱게 올려주고 있다. 이런 삼각수렴 패턴도 그렇고요. 네. 너무 좀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제가 여전히 저는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찐반이 나오는 거지. 이거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무겁게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를 저는 이제 76K로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고요. 일단 뭐 중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올라가는 관점을, 롱 관점을 말하는 게 맞죠. 네. 이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네. 이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제가 이제 이 RSI 요거 추세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건 깨진 건 맞지만, 네. 여전히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패턴이다 이거죠. 네. 여기서 숏을 말하면 원래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번 나와야 된다. 이건 약간 당위적인 느낌이기도 한데, 너무 난이도가 쉽다. 이대로 올라가면 너무 난이도가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76K 정도까지 올렸다가 여기 이제 완벽한 트랩을 만들어내고, 네. 트랩을 만들어내고 아마 여기선 개미도 우르르 탈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서도 반감기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얘기를 예전에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반감기 개념이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뉴스 앵커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1억 원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7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 앵커가. 그래서 반감기 띄우고 개미가 올라탄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만약에 트랩 만들어내게 되면, 같은 얘기 좀 반복이긴 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살짝 깨주는 게 좋아요. 59K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박스권 내에 있는 물량을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고점 돌파, 손절 물량 여기서 다 쏟아지겠죠. 여기에서 롱 들어간 애들 역시나 손절 물량 여기서 다 받아먹을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여기에 들어간 애들 스탑 로스가 여길 거라고요. 대부분. 그럼 여기까지 깨버리게 되면 스탑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왜 가벼워지냐면,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왜 가벼워지냐, 여기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자, 반감기다,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대, 여기에 새롭게 진입한 애들 본절 물량까지 싹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손절 물량, 본절 물량 다 먹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네. 어찌 보면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 과정을 만드는데 대략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주 정도면 대략 22,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20주 EMA잖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20주 EMA예요. 20주 EMA. 바로 터치는 안 할 거지만 그 근처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2, 3주 뒤면 한 59K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체인 쪽으로 봤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애들은 ETF 통과 이후에 새롭게 진입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뉴웨일. 새롭게 이 시장에 진입한 애들이거든요. 걔네들 손익 실현 가격이 61K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뭐 글도 썼지만, 저는 59에서 61K가 가장 조금 바람직한, 네. 물론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고통스러워 하실 분들 많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그 떡반등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당장만 보게 되면 이거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나와야지 깨끗해진다. 지금 당장만 보면 이 차트는 올라가는, 이거 깨진 거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머리에서 끄시고 이 수평 지지 저항 레벨만 보세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야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 이대로 올리게 되면, 저조차도 여기에서 너무 편하게 매수했는데 저만 매수를 했겠습니까? 너무 편한 분할 매수 자리 주면서 그냥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거울 텐데. 네. 이걸 좀 텅 빈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거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요. 네. 위 트랩, 아래 트랩. 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자면, 이런 움직임이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써온 세력의 수법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여기도 이제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됐나요? ETF 통과됐대, 떡반등. 하지만 살짝 깨고 들어 올리죠.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하고 저는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박스권 만들었죠. 박스권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반감기래. 반감기. 비트코인 채굴량 더 줄어든대. 올라타게 되면 이거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거라고요. 뭐 이런 또 있어요. 뭐 이런 움직임 여기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이런 걸 썼습니다. 네. 이게 큰 박스잖아요. 정말 고생 이때 많이 했죠. 저희들. 네. 여기가 200EMA 자리죠. 여기 200EMA.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박스권 상단 200EMA 지켜내고 이 떡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움직임 나오니까 이 떡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같은 원리는 이제 정고점이 돌파됐으니까 이제 이 정고점 기존에 있는 이 고점이 돌파됐으니까 가장 큰 떡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와 버린다고요. 정말 올 여름에 20만 달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야 돼요. 역으로 지금 너무 곱게 올리고 있어요. 저 분할 매수하는데 이더리움 450만 원에서 480만 원 평단에 사는데 그 어떤 떨림이 없었다고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떤 순간이 오냐면 다리 달달달 좀 떨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약손절하면 한 손에 한 3, 4% 정도만 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한 3, 4% 손해 보고 팔까? 약손절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마음속에 가득 차야지 진짜 저점이더라고요. 그 자리가 저점. 근데 여기에서 뭐 매수하면서 그 어떤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저는 제 관점에서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의 모양만 보면 이건 이제 올라가는 차트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지금만 보게 되면 일단은 이건 올라가는 차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만 보게 되면 일단은. 네. 근데 저는 계속 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박스권 위아래를 다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너무 근데 이 생각에 편협되지 마세요. 네. 너무 이 생각에 편협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지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 반등 시나리오가 훨씬 더 강합니다. 롱을 얘기해야지 지금 자리 숏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입장인데 뭐 조금 더 지켜봅시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선거일인데 공약들 한번 잘 보시고요. 정당 보고 투표하지 마시고 그래도 특히 저희는 코인러니까 코인 정책 보고 투표합시다. 코인 정책 보고. 둘 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부 여당 쪽에서 내놓은 공약 보게 되면 일단 뭐 세금 유예시켜 주겠다. 좋죠. 근데 ETF 관련 얘기는 이제 취소를 해버렸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ETF 통과시켰다가는 혹은 지금 미국 쪽에서 출시된 ETF도 구매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 망하니까 지금 정부가 공매도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자라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삼성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저는 이게 정부에서 저는 술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선거 앞두고 왜 올라갈까? 저는 연기금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 연기금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은. 네.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 여당에서 이제 현물 ETF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현물 ETF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대신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만약 금투세가 폐지되게 되면 뭐 코인 하시는 분들도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게 그냥 주식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좀 선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금 유예를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ETF가 통과되는 걸 최소한 미국 쪽 ETF를 살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 거에 투표를 해야 될지 뭐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실 것 같고 두 개 합쳐놓으면 참 좋을 텐데 정부 여당이 세금 유예와 ETF 올해 내년 출시하겠다 공약을 걸어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혹은 뭐 야당 쪽에서 세금 유예와 함께 금투세도 폐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ETF도 다 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 공약 잘 보시고 투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에 다들 또 뭐 개표 방송 볼 건데 너무 이게 정치에 매몰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집단에 투표를 해야지 그냥 뭐 당만 보고 투표를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 얘기하면 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내 개인의 삶에 조금만 이득이 될 수 있다면 지역 공동체에 조금만 이득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치 집단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각인시켜줘야지 얘네들도 긴장 빨면서 정책 집행하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또 찍어준다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것들이 아주 개판을 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제 생각은 여기입니다. 뭐 특정 정치 집단을 옹호하려고 그다음에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총 그 코인 공약은 양쪽 다 아쉽다. 두 개를 합쳐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